2018년 10월 16일 내일의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소리가 왜 작게 녹음되나 했더니 세팅이 잘못되어 있었네요. 자, 먼저 오늘 장을 한번 볼게요. 오늘 장 코스닥은 무난하게 흘러간 흐름입니다.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행히 무난하게 양봉으로 자리를 지켜주고 1바닥이 되는구나, 드디어 바닥이 잡혔구나 라고 이제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흐름들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시되는 자리는 아니고 그냥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흐름 정도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들이 이런 구간일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야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뭔가를 진입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이 구간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오늘 좀 양봉이 나와주길 바랬는데 지금 양봉이 나와준다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위든 아래든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변곡점에 여전히 놓여 있다. 어제에 이어서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그냥 어제 연장 선상이다라고만 볼 수 있는 자리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냥 좀 이렇게 내일 여기서 이렇게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지는 미지수죠. 예, 올라준다면은 이제 좀 더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가서 바닥이 잡히는구나 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뭔가를 사기보다는 코스닥과 코스피 흐름을 여전히 보고 장의 흐름이 좀 불안정하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보수 쪽으로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됐느냐, 인터불스는 일단 아침에 어제 표시했던 이 구간이 아니라 이 구간이었죠. 지금 아까 전에 녹음을 다시 하느라 자리가 사라졌는데 어제 이 구간 정도를 표시를 해놨었는데요. 어제 방송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가 여기 올라올 때 이제 신고가 만들면 매도를 친다고 했었는데 이 구간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깔끔하게 움직였던 모습이고 현재 흐름이 여기서 좀 강하게 돌파해서 더 간다기보다는 이런 좀 자그마한 캔들로 이게 조금씩 올라가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일도 여전히 이 4,880원짜리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즉 흐름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이렇게 내려와서 아침 일찍 이렇게 올라가 주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맞고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로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얼마큼이야 이러면은 이제 손절 퍼센트가 대략 한 1.6% 나올 것 같고 목표가는 한 7% 정도 부근, 여기서 조금 더 올릴 수 있겠는데요. 예, 요 구간 정도까지 7%좀 넘으려나요? 아무튼 대략 7%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 구간에 정확하게 매도를 한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강력하게 해주면은 좀 더 이제 이쁜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진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 흐름에서 다시 조정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내일 이 구간에서는 최소한 비중은 70% 이상 줄여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오늘 여기 신고가 만들어줬던 흐름처럼 이 구간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고 대략 한 이런 구간대 5,360원 이 구간대에다가 나머지를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바라볼 거고요. DPC는 오늘 변수가 생겼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어려운, 즉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는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그려놨던 자리는 요 구간대에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탈하면 손절이었는데 그 전제 조건은 아침에 시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흐름을 기대를 했었죠. 근데 우리는 이 시세를 기대하고 여기에 진입을 하려고 한 건데 애초에 아침부터 시세를 주고 내려오니까 더 이상 진입할 근거가 사라진 거죠. 왜냐? 우리 목표가 이거였으니까 이 목표를 미리 해버리고 내려왔으니 이 자리 안 지키고 더 내려와가지고 뭐 이런 자리에서 다시 자리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흐름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자리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는, 즉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고점 여기서 돌파해줬죠. 돌파해주고 다시 내려오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여기 자주 언급하는 패턴이죠. 이 흐름이 나오고 나서 진입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 바로 올라가 주길 바랬어요.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질질질질 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흐름에 이렇게 움직이다 한 번 더 빼고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오려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1% 정도에다가 정리를 하니까 결국 예상했던 구간까지 올라왔네요. 좀 아쉽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오늘 뭐 크게 위아래로 변동폭도 별로 없었고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내일 이거는 시가에 위치에 따라서 결정을 할 건데요. 내일 만약에 시가가 좀 이렇게 플러스 위치로 떠주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지지하고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위치에다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내일 흐름에 따라서 강력하다면은 신고가 한번 더 노려볼 수 있는 흐름까지 기대를 해볼 것 같고, 만약에 마이너스 시가가 떠서 대략 뭐 이런 정도에서 시가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여기 결국에는 무너질 것 같고, 그러면서 맞고 떨어졌다가 줄줄 내려와서 1차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자리를 공략하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구간대에서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예, 요 구간대에서 공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내일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떠가지고 바로 가는 경우 하나랑, 그 다음에 떠서 그냥 바로 날아가는 케이스, 아니면은 어중간하게 이쯤에 떠가지고 맞고 떨어진 다음에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에 나온다고 한들 이 구간의 저항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올라와서 바로 돌파한다기보다는 여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근데 그 폭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져 본다면 대략 뭐 3, 4%밖에 나오질 않아서 애초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기다리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워낙 변동폭이 크고 변수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준다면은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DPC는 그런 식으로 내일 종목을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흥구석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애초에 기다렸던 자리가 이 자리였죠. 여기 어제 그어놨던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 그어놓고 여기 어제 이탈하면은 손절하고 하겠다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세워놨고, 그 다음에 2차 자리가 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흐름을 보고 여기서 걸어놓을까 하다가 좀 오늘 하루 종일 조정받지 않으려나, 왜냐면 이때부터 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11시 때부터 코스피가 11시 때부터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흥구석유도 좀 영향받나 보다, 코스닥 종목이지만 같이 영향을 받고 떨어지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보다는 이 구간에서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려봤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근데 첫 번째 1차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지지받고 한 3, 4% 수익을 주다가 결국 다시 빠진 모습인데요. 뭐 자리 저점을 지켜주지 않고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이렇게 나왔다가 맞고 다시 떨어져서 요 구간을 이번에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조금 더 떨어지는 자리들, 요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까 DPC랑 비슷한 꼴이 날 거고요. 요 구간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 준다면 이것도 한 7, 8% 정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러한 흐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대략 손절은 한 1.8% 수수료 세금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온다면은 여기 한 10%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흥구석유도 내일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인콘과 보혜양조가 있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장이 별로면 안 건들겠다고 했었죠. 사실상 장이 코스닥 위치로는 그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인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지지받고, 어제 이렇게 그어놨었죠.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길 바랬는데 뭐 이렇게 한 차례 올라갔다가 옆에서 질질질질 흘러내리다가 결국에는 지지받는 자리까지 깨버리고 손절을 유도하고 좀 이렇게 자리를 그나마 좀 만들어주고 끝난 모습입니다. 근데 장이 별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건들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은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까지 같이 좋았다면 한번 건드려 볼 법한데 그러한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코는 그냥 지켜만 보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장이 좋았다면은 나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에 손절을 하고, 올라간다면은 여기에 매도를 하겠다. 여전히 같은 시나리오로 접근했을 거고요. 하지만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인콘의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혜양조. 보혜양조는 동전주라는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봉상 크게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어제 인콘이 좀 더 좋고 보혜 양조가 좀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혜 양조가 좀 더 완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 그어놨던 자리가 요렇게 869원에다 그어놓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에 손절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손절은 되지 않았어요. 이 매수를 시도를 했었으나 왜냐하면은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너무 촘촘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손절이 어제 869원이었으면은 1, 2원 정도는 이렇게 한번 툭툭 깨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66원 이렇게 손절을 걸어놔서 손절은 걸리진 않았고요. 보통 동전주 같은 경우는 3원 정도 여유를 둡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은 이제 그냥 한 틱 이탈하면 그냥 손절 처리를 해버리는데 이 경우에는 네 동전주니까 깰 수 있다라는 한두 틱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해서 손절은 안 됐지만 뭐 이렇게 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에 정리를 하고 또 다시 자리 잡아주고 끝났네요. 그래서 여전히 내일 장이 좋았다면 전제하에 무난하다라는 전제하에 접근을 한다면 다시 이 자리에서 접근을 해서 여기 손절을 걸 거고 똑같이 868원이 저점이기 때문에 865원 정도에다가 손절을 걸어 놓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 자리에 매도 치거나 아니면 요 중간 정도까지만 와서 매도를 치는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종목은 이렇게 인터블스, 디피, 신구석이 세 종목만 되겠고요. 지켜보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인콘과 보혜 양주 이 두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일 주요 포인트로 보는 지표는 코스피고요. 코스피가 내일 플러스가 떠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 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그게 아니라면은 내일 이렇게 떠버린다면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 추가 하락 때문에 코스닥도 투매 심리가 같이 이어져 가지고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스윙 종목으로 보는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내일 코스피 시가 위치에 따라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아직은 얘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위치고 뭐 사실상 ETF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빠르게 내려온 만큼 좀 빠르게 반등해서 이 밑에서 노는 것보다는 이 위에서 노는 흐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계속 이 매수권에서 놀아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은 이러한 시나리오 지금 현재 이 위치죠. 이 그림이 여기 나와가지고 맞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현재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일단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재매수를 고려를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빠졌다가 더 빠졌다가 뭐 이런 지지 자리 구간에서 다시 반등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오는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시나리오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일 위치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종목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 내일도 여전히 조심하는 그런 매매를 할 거고요. 코스피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면서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직은 하락 중에 반등하는 구간입니다. 잠깐 쉬어갔다 가는 구간이고 현재 이 구간이 이런 위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여전히 짧게 끊어 먹어야 되는 그런 장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